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 페르난다입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에서 3대째 커피 농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동딸이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 일본 대기업이 저희 가족을 10년간 노예처럼 부렸다면 어떨까요? 브라질 농민들 따위는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며 저희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농장을 삼류 농장이라고 모독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길바닥에 나뒹굴던 저를 천사처럼 구해준 한 남자가 나타났거든요.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일본 대기업을 완전히 박살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 영화 같은 이야기를 모두 공개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복수와 사랑의 대서사실을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10년 동안 일본의 거대 커피 유통사 코이마루 홀딩스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파트너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했지만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됐어요. 사실 처음 계약할 때도 이상했거든요.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10년 장기 계약을 해주면 매년 5%씩 인상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순진한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사인했죠. 하지만 3년 차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어려워서 인상은 힘들다면서 오히려 가격을 깎으려 했어요. 전 세계 커피 가격이 30%나 올랐는데도 코이마루는 계약이니까 참아라며 단가 인상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더 악랄한 건 그들의 갑질이었어요. 품질의 트집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로트는 쓰레기야. 결점도가 5%나 된다고? 우리 기준은 2%야. 수분 함량이 0.1% 높다. 이런 품질로 어떻게 팔라고? 불만 있으면 계약 파기해. 대신 위약금 500만 달러는 각오해야겠지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똑같은 품질인데 갑자기 기준을 높여서 트집을 잡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결제일에 맞춰서 딱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코이마루 부장 다나카가 저희 농장에 와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지금도 생생해요. 김 부장님, 브라질은 처음이에요? 아버지가 예의를 지키며 인사했는데 다나카의 대답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골 농장 구경하러 왔지. 늙은 농부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 리 없지만 말이야. 그러더니 더 가혹한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브라질 농민들 없어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얼마든지 있어. 너희는 그냥 대체 가능한 부품일 뿐이야. 가격 맞춰주기 싫으면 언제든 바꾸면 그만이거든.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농장을 할아버지부터 3대째 내려온 땀과 정성을 부품 취급하는 그들이 정말 증오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어요. 우린 저들 없이도 살아남는 길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희 농장 생산량의 80%가 코이마루로 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계약을 끊으면 당장 농장 운영이 어려워질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침 작년 브라질 국제 커피 박람회에서 만난 한국 바이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시아 바이어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 바이어들은 항상 가격만 따졌는데 한국 바이어들은 달랐거든요. 커피를 진심으로 음미하면서 이 커피의 산지는 어디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재배하시나요? 라며 스토리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 한국 바이어가 말한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풍미네요. 한국 소비자들이 이런 품질 좋은 커피를 기다리고 있어요. 꼭 연락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반대했어요. 한국?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차라리 미국이나 유럽을 생각해봐. 일본도 아시아인데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요. 더 이상 일본 놈들한테 당할 순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농장이 정말 망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인가 싶을 정도로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브라질에서 온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 천천히 설명해주고 지하철은 1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가장 놀란 건 공항 화장실이었어요. 변기에서 음악이 나오고 물까지 나오는데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브라질과는 차원이 다른 애라고 중얼거렸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고 모든 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브라질의 여유로운 풍경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첫날 밤 홍대 근처 작은 호텔에서 혼자 커피 샘플을 정리하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 먼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서울 시내 카페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샘플 가방을 들고 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커피 원두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지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누군가가 달려와서 흩어진 원두를 하나하나 주워 담아주었습니다. 얼굴을 들어보니 30대 초반의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훈이 제가 브라질에서 온 커피 농장 딸이라는 걸 알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요? 한국 사람들이 스페셜티 커피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아세요? 기회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재훈의 안내로 한국 카페 문화를 체험했는데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로봇 바리스타였습니다. 기계가 커피를 내려준다고요?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맛도 훌륭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은 배달 문화였습니다. 새벽 2시에 커피를 주문했는데 정말로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재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전통시장에서는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시더니 브라질에서요라고 하니까 어머 정말? 커피 맛있게 먹고 있어라며 호떡을 하나 주셨거든요. 물론 웃지 못할 실수들도 많았어요. 매운 떡볶이에 도전했다가 아이고 불이야 라며 얼음물을 들이켰고 지하철에서는 교통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찍어서 삐삐 소리가 나기도 했죠.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빨간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라고 했는데 한 숟가락 먹어보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김치찌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도 신기했어요. 브라질에서는 모든 게 여유롭고 천천히 진행되는데 한국은 정말 모든 게 빨랐거든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그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몰라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서 도와주고 편의점에서도 직원이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 천천히 설명해줬습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제가 길을 찾고 있는 걸 보시고 직접 데려다 주시기도 했어요. 재훈 씨,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특히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소중히 여기죠. 드디어 한국 바이어들과의 첫 미팅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한 회사 회의실에서 5명의 바이어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저희 농장은 3대째 이어온 전통이 있습니다. 화학 비료 없이 자연 그대로. 하지만 시음 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브라질 커피 특유의 쓴맛이 강하네요. 한국 소비자들은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데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무거웠어요. 재훈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오늘 미팅 어땠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실패했어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하죠?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인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마시는 거거든요. 당신 커피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날 밤 재훈의 카페에서 새로운 블렌딩을 시도해봤습니다. 브라질 원두의 진한 맛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아로마를 더하는 작업이었죠. 이 비율은 어떨까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오, 이거 정말 좋은데요? 브라질의 깊은 맛은 살아있으면서 부드러워졌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작은 공간에서 묘한 설렘이 시작됐어요. 재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천만에요. 좋은 커피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코이마루 홀딩스가 제 한국 진출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갑자기 무서운 방해 공작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견제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 번째 공작은 한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었어요. 코이마루는 한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롯데, 신세계 같은 대형마트의 브라질 마리아 농장과 거래하지 마라. 우리와의 10년 거래 관계를 생각해라는 식으로 협박했죠. 실제로 이미 계약을 진행하던 한 대형마트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더 악랄했어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직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브라질 마리아 농장 아동 노동 착취 실태, 미나스제라이스 커피 농장 환경 파괴 심각, 브라질 농장주 마리아 현지 노동자 임금 체불. 완전히 거짓된 내용들이었지만 인터넷에서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더 화가 난 건 이런 루머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였어요. 사진까지 조작해서 올렸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나카가 직접 한국에 와서 제게 한 협박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자의 말투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리아, 한국까지 와서 고생이 많군. 하지만 여기서 그만둬. 한국 시장은 우리가 20년 동안 공들여 만든 영역이야.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권리? 힘이 곧 권리지. 계속 버틸 생각이라면 브라질에 있는 내 가족과 농장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우리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서 협박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악랄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농장에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겠지? 브라질은 한국처럼 소방서가 빨리 오지 않을 텐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재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리아,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재훈 씨.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일본 놈들이 너무 무서운 짓을 해요. 심지어 브라질에 있는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재훈이 호텔 로비에 나타났을 때 정말 구세주 같았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그제서야 마음이 좀 진정됐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에요. 가족의 명예와 할아버지의 유산이 걸린 문제라고요. 재훈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어요. 한국에는 정의가 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극에 달했나 봅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했다는 게 놀라웠죠. 간호사분들도 정말 천사 같았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재훈이 밤새 병실을 지켜줬어요. 새벽에 깨어보니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재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훈 씨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재훈이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당신이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정말 너무 먼 거리예요. 그리고 저는 곧 돌아가야 하고. 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반격을 준비했어요. 먼저 한국 바이어들을 직접 찾아가서 커피 시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맛 평가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에 집중했어요. 이 커피는 제 할아버지가 1955년에 처음 심은 나무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3대에 걸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죠. 브라질 농장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가족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개간한 땅, 아버지가 유기농법으로 키운 커피나무들, 그리고 일본 대기업의 횡포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바이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한국 소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 거예요. 품질도 뛰어나고 스토리까지 완벽해요. 계약 진행하시죠. 코이마루의 악의적인 루머에는 SNS로 정면 대응했습니다. 브라질 농장의 실제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렸어요.
농장 직원들과의 인터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깨끗한 작업 환경까지 모든 걸 공개했죠.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본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중소농장을 괴롭히다니. 브라질 농장 응원합니다. 일본 커피는 절대 안 사요.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에서도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코이마루의 거짓 루머는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오히려 그들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역풍을 맞았죠. 성공적인 반격 후 재훈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커피보다 더 진한 사랑이 여기 있어요. 브라질로 떠나기 전에 제 마음을 들어주세요. 제 마음도 같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두 나라의 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함께 방법을 찾아요. 브라질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 재훈과의 사랑, 그리고 코이마루를 이긴 이야기까지요. 딸아,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정식 사업을 시작했어요. 코이마루 없이도 우리는 더 잘 살게 됐습니다. 아니, 훨씬 더 행복해졌죠. 6개월 후 재훈이 브라질로 저를 찾아왔어요. 커피 농장을 직접 보고 싶다면서요. 아버지도 재훈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 청년은 진짜 백이야.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 1년 후 서울에서 재회했을 때 우리는 한국 마이너스 브라질 합작 커피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이름은 아모르 카페였어요. 포르투갈어로 사랑의 커피라는 뜻이죠.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 전통 홀레의 아름다운 의식과 브라질 삼바 댄스의 열정적인 축하가 어우러졌어요. 두 나라 문화가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 중에는 그동안 저희를 도와준 한국 바이어들과 카페 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커피보다 달콤한 사랑의 나라예요. 그리고 제 영원한 두 번째 고향이죠. 지금 저는 한국과 브라질을 오가며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현대적인 카페 문화를 즐기고 브라질에서는 여유로운 농장 생활을 만끽하죠. 코이마루는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소비자들의 거센 불매운동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다나카는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코이마루의 노예로 평생 살았을까? 재훈을 만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이 무의미해요. 운명이 저희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찾았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정의라는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문화 말이에요. 지금도 매일 아침 아모르 카페를 마시면서 생각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준 운명의 땅이라는 걸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했을 때 저희 아모르 카페가 공식 만찬에 사용됐거든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또 한국 드라마에서 저희 브랜드가 간접 광고로 나온 적도 있어요. 주인공이 아모르 카페 매장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후로 매출이 30%나 늘었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한국 청년들이 저희 농장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고 꼭 와보고 싶었다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브라질 문화를 배우고 저희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정말 좋은 교류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의 브라질 커피 문화원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브라질의 음악, 춤, 요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말이에요. 재훈이도 저의 이 꿈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좋겠다면서 이미 사업 계획서까지 함께 만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계획도 있어요. 한국과 브라질 청년들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은 브라질에서 커피 농업을 배우고 브라질 청년들은 한국에서 최신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경험하는 거죠. 벌써 몇몇 대학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 놈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 더 큰 걸 얻었죠. 진정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요. 작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세계문화의 날 행사에 저를 초청했거든요.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마리아 선생님, 처음에 한국이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그때 대답한 게 지금도 기억나요. 두려움보다 꿈이 더 컸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믿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던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코이마루 다나카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긴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미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 브라질 농장에 놀러 오세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환대로 맞이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모르 카페 한 잔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특히 요즘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와요. 마리아의 농장에 가보고 싶다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0명도 넘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의로운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